이제 삼각함수 단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삼각함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먼저 한판 살펴보도록 할게. 우선 각 XOP라는 크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이 원을 기점으로 O를 기점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 X쪽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에 이 선을 우리 시초선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겹쳐져 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선, 이 선이 쭉 이렇게 움직일 거야. 움직이다가 어느 지점까지 딱 다다랐을 때 내가 움직인 거리 있지? 움직인 양 요만큼 움직였을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불러. 그리고 얘 기준이 되는 애의 이름은 시초선이라고 했고 이 움직이는 선 얘의 이름은 우리가 동경이다. 움직인다 해가지고 동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여기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반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방향이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알고 있자. 넘어가 볼까? 여기 보면은 시초선을 지금 OX라는 애를 나한테 시초선 기준으로 준 거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120도라고 했으니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움직인 거. 그 다음에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90도라는 얘기는 원 한 바퀴에는 360도일 거야. 그치? 360도 돌면은 그 자리였을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390도는 360도보다 30도 더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 한 바퀴 하고도 30도를 더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음의 방향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60도만큼 움직인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걸 거고 자 밑에 내려가서 이제 일반각이라고 볼 건데 왜 일반각이라고 하냐면 우리 위에서 방금 390도 같은 거는 360도 더하기 30도라고 말할 수 있었지. 왜? 360도는 한 바퀴 다 돌리면 원 한 바퀴 돈 거 맞니? 그러니까 내가 360도 회전을 하면 내 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 다시 그 자리로 오니까 일반적인 각도라고 해서 모든 예를 들어서 30도랑 30도 더하기 360이랑 그 다음에 30도 더하기 360 내가 두 바퀴를 돌고 30도를 움직이나 그냥 30도를 움직이나 30도 움직이고 한 바퀴 도나 전부 다 난 똑같은 위치에 멈춰지는 거 맞을까? 그치 맞을 거야 당연히 내가 360도 한 바퀴 그대로 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일반각의 크기는 360도를 내가 n번, n은 정수야. 0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정수만큼 내가 돌아도 시계 방향으로 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나 그 자리 그대로일 거고 내가 실제로 움직인 각 알파만큼 더해질 수 있겠다. 보통 알파는 항상 양수 취급을 해서 많이 적을 거야. 0도 이상 360도 미만으로. 그래야 360도랑 차이를 둘 수 있을 테니까 양수로 적는다라는 거 확인을 잘 해주시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45도라는 내용은 45도랑 똑같은 거는 360도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40도를 돌아도 똑같은 거고 360도를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45도를 움직인 것도 똑같은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돌고 45도도 똑같이 움직인 거니까 얘랑 전부 다 사실은 표현되고 있는 각도는 45도를 표현하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맞지? 자, 넘어가서 이제 사분면의 각 볼 텐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우리 원 한 바퀴는 360도니까 요만큼 90도일 거야. 그 다음에 요만큼 또 90도, 요만큼 또 90도, 요만큼 또 90도. 그래서 전체가 360도인데 각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라는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몇 사분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이제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얘는 360도 더하기 10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는 100도만큼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얘는 2사분면일 테고 얘는 360도 곱하기 2 하면은 720도고 더하기 50 한 거네.
얘는 그 자리 그대로일 테고 남은 건 50이니까 1/4분면 얘는 360도를 마이너스 2만큼 할 거야. 왜? 플러스 210이라는 여기 범위를 0 이상 360 미만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만약 마이너스 1만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360 마이너스 150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 범위는 요 해당되는 0 이상 360 미만이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줄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만들어주고 마치 상용로그 소수 부분 우리가 맞춰준 것처럼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보면 얘는 36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10이니까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건 얘랑 똑같은 거네. 180도보다 30도 더 움직인 거니까 3, 4분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60 곱하기 2 그 다음 더하기 330인데 얘는 270도 더하기 60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4, 4분면에 해당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호도법, 이제 본격적으로 호도법을 배울 건데 호도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각을 표현할 때 30도, 45도, 60도와 같이 여기 오른쪽 위에 몇 도 이러한 단위를 이용을 했었어. 그런데 얘를 이제 이용하지 않고 파이라는 단위로 이용해서 바꿔서 표현하는 게 호도법이야. 그럼 호도법의 원리는 어떤 거냐면 한번 잘 들어봐. 내가 반지름이 R인 녀석이 있다?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근데 이 각도에 따라서 여기 호의 길이가 점점 변하는 거 맞니? 봐봐. 처음에 각도가 작을 때 여기가 R이라고 하면 반지름이 R이라고 하면 여기 길이가 뭐 R보다 지금 작은 상태겠지. 그러다가 각도가 조금 커졌어. 각도가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커졌어. 그래도 지금 이 호의 길이가 R의 길이보다 더 작은 상태야. 근데 그러다가 각도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지는 이 각도가 생기겠네. 맞을까? 이때 이러한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반지름짜리 R인데 반지름이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R,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똑같아지는 순간의 그 중심각의 크기를 우린 1라디안 이렇게 부를 거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요 식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온 건지. 자, 보면은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A도라고 해볼게. 지금 얘랑 달라져 있어도 식은 결국에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걸로 한번 이해해보자.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의 길이가 이 호의 길이가 R이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내가 A도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원 전체로 내가 놓고 보면 원 전체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이 원의 둘레 2파이 R 되는 거 맞니? 이 2파이 R 되는 거 맞아? 이 원의 둘레? 그러면 2파이 R 이 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부채꼴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을까? 자, 다시 호의 길이가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A도인 부채꼴이 있어. 맞지?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 R이면 2파이 R이라는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인 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 맞을까? 그러면 호의 길이가 2파이 R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360도가 나왔다는 얘기겠네. 이걸 이제 풀어줄게. 그럼 2파이 R 곱하기 A도는 360도 곱하기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R이랑 약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도라는 애는 2파이분의 360도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 방금 내가 표현한 거랑 똑같이 표현한 건데,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 A도,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r일 때 360도. 나는 호의 길이 중심각. 호의 길이 중심각으로 표현했는데 어차피 비례식으로 보면 똑같이 표현한 거일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같은 식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는 이 순간의 중심각,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불렀던 이 중심각의 크기는 파이분의 180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다 라고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 여기에 뭐 57점 이런 거 아실 필요 없어.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런 비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1라디안 값을 구했구나, 파이분의 180 알았어 하고 넘어가셨어도 괜찮아. 혹시 이해 안 됐으면 요거는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식에서 360도는 2파이야. 360도는 2파이라고 우리가 정한다면 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라며? 그러면 양변에 내가 파이씩 곱하면 파이라디안은 180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보통 라디안이란 말은 문제에서 생략을 많이 할 거라서 여러분들은 그냥 파이는 180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흔한 내용이 될 거야, 이제는. 그럼 볼게. 그러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예를 들어서 60도 이런 애를 파이로 연관돼서 바꾸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뭐 3분의 파이 이런 애를 몇 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을까?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봐봐. 내가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으로 바꿔볼게. 60도라는 애는 1도는 여기에서 볼게. 여기 내가 양변을 180으로 나눠볼게. 180분의 파이는 1도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60도라는 애는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면 같은 거 맞을까? 왜냐 60은 60 곱하기 1도였으니까. 그래서 1, 3 이렇게 해가지고 60도는 3분의 파이라고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3분의 파이라는 애는 이번에 내가 각도로 바꾸고 싶어. 각도로 바꾸고 싶을 때는 반대로 역수로 곱해주면 돼. 3분의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파이 없어질 거고 3이랑 약분이 되면서 얘가 6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내가 도를 파이로 바꾸고 싶지. 자, 60도. 다른 거 해볼까? 45도. 내가 지금 이 도를 파이로 바꾸고 싶어. 그럼 분자에 일단 뭐가 와야 돼? 파이가 와야 돼. 그다음 파이랑 같은 말이 뭐였다고? 180이었다고. 이해되니? 곱하기 45. 이렇게 해주면 1, 4. 왜? 내가 지금 분자에 파이가 필요했으니까 위에 파이 있는 애를 생각해주면 파이랑 똑같은 값이 180이었으니까 똑같은 값 곱해야지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바꿔줄 수 있고, 이번에 내가 2분의 파이 이런 애를 도로 바꾸고 싶어. 그럼 내가 파이가 아니라 몇 도가 필요한 거잖아. 파이를 내가 몇 도로 필요한 거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파이가 없어져? 파이가 있어야 되고, 파이랑 똑같은 게 180. 그 다음 내가 없애고 싶은 애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파이 약분되고 이렇게 90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파이가 관련된 애들한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90이 될 수 있고, 도로 관련된 애들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도로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내용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요 바꾸는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꾸실 줄 알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거야.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각도 몇 개를 좀 외워볼까? 우선 기본적으로 30도는 6분의 파이다.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20도는 3분의 2파이, 135도는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는 150도, 파이는 180도. 여기 정도 선까지 외워주시면 돼.
이해될까? 그러니까 아니면은 나 처음에 외우는 게 잘 안 된다. 이건 특수각이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는 게 좋고 30도다 라고 하면은 방금 뭐 하자고? 도 있으면은 위에다 파이 적고 밑에 180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셔도 어차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무방해. 그런데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값이 외워질 거지만 이왕이면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내가 동그라미 친 것들 한 번 더 유념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간단하게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내용은 또 비례식으로 구할 건데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는 걸 아실 필요는 없고 이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근데 여기에서 세타는 몇 도 몇 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파이로 표시된 호도법을 의미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3이고 여기가 60도다. 여기가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60도야.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60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3 곱하기 60도는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 호의 길이가 파이만큼 나온다라고 아실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라고도 할 수 있고 방금 우리 호의 길이를 r 세타라고 구했으니까 2분의 1의 r 곱하기 RL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 호의 길이 더한 거니까 2R 더하기 L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비례식으로 어떻게 증명된 건지 한번 볼까? 우선 L 대 2파이란 얘기는 호의 길이가 L일 때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고 둘레 원 전체의 둘레가 2파이니까 2파이 R일 때 둘레 원주지. 그 다음에 이때 중심각이 2파이였어. 그러면 2파이 L이라는 N은 비례식 정리한 거야. 2파이 L은 2파이 R에 곱하기 세타일 거야. 그러면 2파이 약분하면 L은 R 세타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했대. 그럼 S 대 부채꼴의 넓이 대 원 전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어.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일 때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넓이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S일 때의 중심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을게. 그리고 원 전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일 때의 중심각은 360도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2파이일 거야. 맞지? 그러면 2파이 곱하기 S라는 N은 파이 R 제곱 세타일 거야. 맞니? 그럼 파이 날아갈 것이고 S는 2분의 R 제곱 세타인데 R 세타가 우리 호의 길이라고 배웠으니까 2분의 1의 RL 이렇게까지도 구하실 수가 있어. 크게 어려운 내용 없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사실 왜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할까봐 한번 설명을 해줄게. 우선 둘레의 길이가 A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래.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A라는 얘기는 있잖아. 봐봐. 여기 반지름이다. 여기 반지름이고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는 L이야. 그러면 A라는 N은 둘레 A라는 N은 2R 더하기 L 이렇게 나오는 거 맞을까? 맞지? 둘레가 A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 부채꼴의 넓이 공식 방금 배운 거 뭐였지? S는 2분의 1의 RL이었어. 맞지? 그럼 이 L을 내가 A를 연관해서 한번 바꿔볼게. L은 여기 식에서 2R-A라고 바꿀 수 있을 거야. 맞니? 그 다음에 2R-A인데 이 2R-A를 잠깐 미안해. 이 2R-가 아니라 A-2R이네. 미안해. 이 L 대신에 A-2R을 한번 넣어줄게. 그러면 2분의 1에 R에 A-2R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요 밑에 마저 정리한 거 한번 같이 볼까? 여기에서 이 내용은 요 내용은 지금 L이나 R이나
모든 값들이 전부 다 길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라고 표현이 돼야 되는 걸 거야. 반지름도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 호의 길이 당연히 길이니까 양수. 그 다음에 내가 바꿔준 값 a-2r 얘도 호의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양수 돼야 되면 이 값 정리하면 반지름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리고 방금 내가 대입한 값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a, 16a 제곱일 거야. 그러면 반지름이 r이 4분의 1 a일 때 내가 지금 s라는 값에 대해서 살펴본 거였으니까 최대값이 꼭지점의 값인 16분의 a 제곱이라는 값을 가질 테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살펴보면 r이 4분의 1 a고 L이라는 애가 2분의 A가 될 테니까 이 값 전체는 2다 라고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이거를 지금 우리가 외워야 돼 라고 한다면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으로 문제 나오면은 충분히 유도하실 수 있고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호도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 처음에 이제 각 만들고 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문제마다 정확하게 호도법이 각도가 호도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를 잘 확인해 주시고 나서 풀어주셔야 돼. 알았지? 그럼 이만